이제 현대소설 파이널 정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평가원식 문제풀이 그 실전적인 감각을 익히셔야 됩니다. EBS의 어떤 작품 목록만 뚫어지게 보고 있다거나 어떤 그 객관적인 줄거리 내용 그런 것에 몰두를 하다가는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면은 금방 대혼돈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은 실전 문제 아주 좋은 평가원식 문제를 앞에 두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상태, 정말 나는 아는 바가 없다, 이러한 그 모름의 상태에서 낯선 문제를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호기심 있게 들여다보고 좀 이건 이상하다, 오이?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고,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의학, 이거는 확실히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그 자기의 감각 느낌 플러스 어떠한 인과적인 논리에 따른 틀림, 확실하게 틀림, 이러한 감각 느낌을 논리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익혀 나가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게 이제 실전 문제 풀이 감각이거든요. 여러분들 제발, 어차피 여러분들이 EBS에 나온 지문은 그대로 안 나옵니다. 그 제목이 그대로 나온다 하더라도 응용되고 다른 지문과 엮어서 융합적으로 정말 새로운 차원에서 전공 선생님들이 낸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6,9평이 올해 너무 쉽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안 나오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나왔던 수능 수준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소설 오늘 여러분들 이 파이널 교재 이거 있죠? 47쪽 갈매나무를 찾아서 김소진, 이 작품을 할 텐데 지난번에 예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이널 이 교재를 받은 사람들은 지금 파이널 정리 제 강의를 쭉 그대로 따라 하면서 실전 문제, 평가원식 LSK 그 문제 풀이 논법을 익혀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35쪽에 지난번에 그 했었던 문제 있잖아요. 그 융합형, 강호구가 어부사이사, 사르트리의 존재와 무, 그런 문제들 잘 이해했습니까? 잘 익히시고, 그 다음에 39쪽에 나금별곡이라고 하는 거 이미 영상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 나금별곡 제 채널에 제목 딱 치시면은 이미 올려져 있는 강의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교재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43쪽에 관동별곡하고 마포도 올라 있단 말이야. 요건 이제 다시 하지 않죠? 이미 올라 있으니까 제발 꼭 참고하시고, 자 47쪽 갈매나무를 찾아서, 자 김소진인데 지금 우리나라 현대소설 역사상 가장 많이 출제된 작가는 윤은길이에요. 그 소시민적인 의식을 다룬 거, 잘생긴 우산 하나, 장마, 또 이번에 국평에 나왔던 날개 또는 그 수갑, 그 작품의 작가죠. 지금도 살아계시고 굉장히 그 중요한 작가입니다. 김소진도 2020학년도에 자전거 도둑이라는 작품 있잖아요. 그 성장소설, 그게 출제가 됐고, 이번에 EBS에 갈매나무를 찾아서 이 작품이 나왔는데, 자, 이 작품이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여러분들 현대소설에서는 현대소설만의 출제 특징이 있잖아. 그게 뭘까? 서술상 특징이죠. 고소설의 서술상 특징은 몇 개 안 돼요. 그 영웅의 일대기라든가 순차적인 전개, 뭐 입체감 있는 구성을 취해봐야 뭐 꿈 같은 거, 초현실 세계의 설정, 이런 것들이죠. 대부분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근데 현대소설은 근대소설 이후에 모더니즘을 거치면서 현대소설에 와서는 상당히 서술상 기법이 다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술상 특징, 특히 특정 인물의 입장에서 서술하는 특정 인물 중심의 어떤 인물 중심의 시각, 그 다음에 서술자의 시각, 혼재된 양상, 심리냐 아니냐, 이 대화의 주인공은 누구냐, 인물 간의 갈등 양상들, 그 다음에 대화 표시 없이 진행되는 그런 거 출제 내적 문맥을 중시하는 서술상 특징들,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작년에도 그 박태원의 골목안, 그런 작품들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 이 교재 세 문제 딱 풀면서 제가 출제 경향 점검하고 어떤 것이 틀렸고 어떤 것이 맞았는가, 출제는 어떤 식으로 되는가, 이걸 좀 점검을 해보고요.
이 강의가 끝나고 그 다음 영상에 지금 이 파이널 정리하는 영상들 여러분들이 잘 그 순서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험은 단순히 이제 합격 불합격 뭐 진로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인 동시에 우리 일생에 비춰보면은 완벽한 형태는 아니지만 이 시기를 내가 어떻게 잘 마무리했느냐, 부족하지만 내 나름대로 이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서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마무리를 잘 했느냐의 그 경험이 우리 내면에 축적이 돼요. 그 축적된 그 학습의 경험, 잘하든 못하든 간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만의 경험이잖아요. 그 경험이 우리 뇌와 가슴 속에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사회생활 할 때, 또 대학생활 할 때, 가깝게는 대학생활이 되겠죠? 또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할 때, 분명히 그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정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나의 어떤 꼭 지적 능력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다뤄 나가는 하나의 삶의 기술로서 내 안에 축적이 돼가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높낮이 또 뭐 점수 이런 것보다도 내 자신에게 충실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강의도 활용을 하고 들어 나가시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생짜로 문제를 푸는 이 논리적인 이 논법을 익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개념 제가 강조를 하면은 별표 표시하고 반드시 체킹해야 됩니다. 자, 바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면서 그 서술상 특징은 아까 제가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요 강의 이 지문만 끝내고 다음 영상에서 현대소설의 출제 주제들 그리고 서술상 특징을 제가 압축적으로 영상으로 내보내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말이죠. 자, 그걸 기대하면서 자, 화면 보면서 세 문제 풀어보죠. 자, 여기 화면 보이죠? 47조 우리 교재 LSK 평가원식 출제 문제 세 문제만 풀어보겠는데, 자, 제시문은 제가 자세히는 설명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이미 풀었으니까 항상 풀고 강의 듣고 제가 강조하는 거 체킹하고 확실한 근거 익히고 이 감각을 시험장으로 몰고 간다. 이 마인드를 가지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 내용은 이제 항상 현대소설 읽을 때는요, 요 앞에 부분 있잖아요. 이 앞에의 한 10째 줄까지는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이 출제진들은 이 정보를 첫째 줄에서 한 10째 줄까지 해서 이 사건의 어떠한 공간, 어떠한 시간과 어떠한 공간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가, 누구의 이야기인가, 서술자는 누구의 입장에서 썼는가, 서술자가 안에 있냐, 바깥에 있냐,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첫 부분에다가 정보를 알 수 있게끔 배치를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쭉 읽고 마지막만 본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EBS의 지문이 그대로 절대로 안 나옵니다. 낯설어요. 알아도 낯설다. 그래서 첫째 대목은 가급적이면은 갈등. 언제 어디서 이 정보를 캐치하는데 좀 주력을 해달라. 그리고 서술자를 놓치면 안 돼. 서술자는 바깥에 있거나 3인칭, 안에 있거나 1인칭 두 가지 중에 하나야. 2인칭은 안 나옵니다. 2인칭 포스트 모더니즘에 있는데 뭐 당신은 오늘 또 집을 나섰다. 이런 식으로 2인칭으로 설정된 소설은 거의 출제가 안 돼요. 한 번도 안 됐습니다. 그 EBS의 그런 작품도 수록이 되질 않았어. 자, 이 첫째 대목은 이렇게 나오잖아. 우연히 책 정리를 하다 보니 윤정이의 어깨에 판을 걸들인 채 다정스럽게 찍은 사진이 있었다. 둘은 웃고 있었다. 특히 이마가 초가집 지붕선처럼 푸근하고 서늘했던 그녀. 우리에게도 이렇게 환한 웃음이 깃들인 적이 있었던가. 자, 우리가 나온다는 점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우리 속에 나가 있잖아, 나. 그럼 요 1인칭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냥 1인칭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내부 서술자가 1인칭은 내부 서술자잖아요.
물론 작가하고 딱 일치되지는 않지만 이 내부 서술자가 나온다고 그래서 다 1인칭으로만 돼 있는 건 아니단 말이야.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3인칭 시점인데 부분적으로 1인칭. 그러니까 특정 인물이 되겠지. 특정 인물의 입장에서 쓴 것이 있어. 이걸 선택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서술자가 특정 인물 중심으로 그 특정 인물의 내면 심리, 특정 인물의 어떤 생각, 특정 인물의 행동, 특정 인물의 얼굴 표정 묘사, 이걸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물을 다 막 심리로 다 쑤시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지? 그래서 근원이라고 또 나왔잖아요. 이게 3인칭인데 이쪽에서는 특정 인물 중심의 서술상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요점을 놓치면 안 돼요. 자, 근원 3인칭인데 여기에서는 특정 인물의 내면 심리로 들어갔잖아요. 특정 인물 중심의 서술 3인칭인데 이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갑자기 콧마루가 시큰해졌다. 갈매나무가 눈에 띄었다. 갈매나무를 보고 그라고 하는 어떤 인물이 어떤 여자, 윤정이라고 하는 여자와의 과거 기억을 떠올리는 장면으로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환한 웃음이 깃드는 적이 있었던가 했으니까 지금은 아마 헤어질 수도 있었던 그녀와의 과거 추억을 회상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다. 자, 요 점을 놓치면 안 되지. 그죠? 그 갈매나무만 아니었더라면은 두연이, 자, 이제 3인칭 두연이가 나오잖아. 이거 체크하고 불현듯 출판사에 몸살이라는 전화를 하고 이렇듯 아름다운 지옥을 향해, 이게 공간이죠. 나중에 나오잖아. 윤정이라는 여자하고 행복하게 만났던 장소이면서 또 이혼을 하고서 지독한 슬픔을 느끼기도 했던 그 공간. 그 공간이 바로 아름다웠으나 지옥이었던 공간입니다. 실제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그 그녀와의 추억이 깃든 그곳으로 갈매나무를 딱 보고 옛날 생각이 나서 출판사 자기 직장에 전화하고 허둥지둥 그 추억의 공간으로 가게 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과거 추억과 현재가 넘나드는 교차적인 서술 방식이 진행이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갈매나무란 말이야. 자연물. 갈매나무는 두연의 기억이 가질 수 있는 어린 시절부터 내면에 자리 잡아온 움직일 수 없는 한 풍경이었다. 그러니까 이 갈매나무는 실제 자연물이면서 바로 주인공 두연이라고 하는 1인칭 내면 심리로도 등장하는 이 내면 심리, 내면 풍경이라고도 해. 내면 의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면 의식을 드러내는 자연물이면서 실제하는 자연물이기도 해. 그러니까 이 자연물의 상징적이고도 다양한 의미가 출제의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제가 LSK 문제로서 A 갈매나무는 뭐고, B 갈매나무는 뭐고, C 갈매나무는 여기 나오죠? 뭐고, D, E 갈매나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기 문제를 내놨던 거예요. 실제는 자연물이면서 그 중심 인물의 내면 속에 어떠한 다양한 의미로 자리 잡고 있는 자연물인가. 한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논리적인 문맥에 따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를 출제했던 거예요. 이런 게 이제 평가원식 문제입니다. EBS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지막에는 이런 문제를 풀면서 서술상 특징 잡고 지문 정확하게 압축 요약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어릴 적에 한때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두연이가 그 갈매나무와 더불어서 추억 속의 자연물입니다. 할머니의 앞마당 그 늙은 나무는 할머니에게는 무언의 친구이기도 했을 터였다. 과거 생각을 쓴 거죠. 과거 속에 어렸을 때부터 함께 성장했던 할머니에게도 나에게도 친숙한 갈매나무. 그리고 지금 다 성장해서 윤정이와 헤어진 이후에 보게 된 갈매나무. 그 갈매나무를 보고서
윤정이와 추억이 깃든 아름다운 지옥이라는 곳으로 향하게 됐던 그 갈매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매나무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 비갈매나무는 뭐야? 뾰족뾰족한 가시를 달고 있는 갈매나무죠. 주인에게는 지옥이자 천당이었다. 자, 이 비의 갈매나무는 양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또 뾰족한 가시가 있는 갈매나무죠. 그대로 읽어주면 돼요. 이 갈매나무 아래서 윤정이와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그녀가 가진 첫 입맞춤이 천당에 대한 기억에 해당된다면 갈매나무 아래서 입맞춤을 했거든요. 천당의 느낌이었어. 그때의 갈매나무는 내 아내가 됐던 윤정이와 2년이 채 안 돼서 이혼을 했단 말이야. 도장을 짓고 찾아뵌 할머니 앞에지, 할머니 앞에, 집 앞에 있는 그 어렸을 때 봐왔던 갈매나무는, 이혼 후에 봤던 갈매나무는 뭐야? 지옥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의 자연물은 어떠한 삶의 사건, 내가 경험한 삶의 사건과 관련해서 하나의 자연물이 어떠한 상반된 색깔로 한 인물의 내면 심리에 각인되어 있는가, 그걸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갈매나무는 요컨대 천당도 되고 지옥도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비의 갈매나무는 바로 그 상반된 양면 심리를 보여주는 갈매나무예요. 그 A의 갈매나무는 뭐야? 바로 두현이가 이 갈매나무를 보고 충동적으로 추억의 장소로 가게 했던, 바로 두현의 충동성을 일깨웠던 A의 갈매나무고, B는 양면적 심리로 각인된 갈매나무죠. 그죠? 그리고 이 B의 대목은 이제 두렵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이혼하고 나서 큰절을 하고 흐느끼면서 그 아픔을 달래려 할머니를 찾아갔죠. 그때 할머니의 손길이 잔잔히 더듬고 지나갔다. 할머니가 내 등을 만져주신 것이죠. 할머니는 적어도 나에게 하나의 그 공감의 대상이고 위로의 대상이고, 나에게는 하나의 그 어렸을 때의 나의 아픔과 슬픔을 고스란히 어루만져줬던 존재단 말이에요. 갈매나무의 추억과 더불어서 할머니의 역할, 할머니가 나에게 지금 위로를 해주고 있는 할머니의 행위가 나오고 있죠. 더듬고 지나갔다. 할머니 저를 꾸짖어 주세요. 내 새끼야. 니맴 할머니가 알제 하고 할머니가 위로했던 그 장면이 나오죠. 또 C의 바로 위에 지집한테 찔리온 가시는 오래가는 법인데, 이게 이제 할머니의 독백과 같은 나를 향한 할머니가 했던 말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그 대화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인물 간의 그 대사들, 인물의 대사들을 이제 이게 누구의 말인가 잘 봐야죠. 작년에 그 박태원의 골목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복잡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문맥상 이게 누구의 말인가. 대화 표시가 없어. 누가 했다는 주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맥상 이렇게 감을 잡아야 되거든. 그때 C의 부분, 할머니가 망연자실한 눈길로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할머니의 독백이라고 봐야죠. 중얼거렸다. 그러자 그도 어렸을 때의 겁도 없이 C 갈매나무에 오르려다 가시에 찔려져 떨어졌던 기억이 났던 것이다. 그러니까 C의 갈매나무는 어렸을 때 가시에 찔려서 떨어졌던 추억 속의 나무죠. 아마 할머니도 그때 기억 때문에 더 북받치신지도 모를 일이었다. 할머니의 말씀. 자, 추억이죠. 가시 아프제? 앞으로도 세상에 수태 많은 가시가 널 괴롭힐지도 모르지. 그래도 사내니까 울지 말거라. 더 독한 가시. 그 삶이 내게 준 어떤 상처들이죠. 삶은 상처의 과정이잖아요. 꼭 트라우마가 아니더라도 삶의 과정에는 상처나 아픔이 없을 수는 없죠. 가슴 속에 품어야 한다. 그게 삶이다. 이게 할머니가 알려주신 말이었죠. 예, 할머니. 그리고 시인으로 등단한 그가 시의 화두로 삼아온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작품의 두현이라는 사람은 시인이고 등단한 시인이고, 그의 작품 세계에는 삶의 고통, 그것이 시의 주제였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중략 부분에 줄거리 쭉 나오고, 이제 아름다운 지옥이라는 추억의 장소를 가져 보니까
그 추억의 공간은 오리탕집이 돼 있고 그 식당의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그리고 이 D 부분은 이제 그 식당 주인과 나눈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내가 가고 없는 그 신혼방에서 아름다운 지옥이라는 공간이야. 그 공간. 근데 지금은 뭐야? 오리탕집이 돼 있는 거예요. 한사코 자신에게서 달아나려는 어떤 아이에 대한 꿈. 그러니까 아내인 윤정이하고 헤어진 다음에 듀현이는 계속 어떤 그 윤정이가 가고 없는 그 상실의 슬픔 속에 어떤 한 아이를 만나게 돼요. 그 아이가 이제 이 듀현의 내면 아이가 되겠죠. 내면 아이. 자기의 잃어버린 그 꿈을, 그 아픔을 상징하는 아이란 말이에요. 어떤 아이 꿈을 꾸었다. 돌아다 보는 이 꿈속의 작은 아이는 그를 닮아 보일 때도 있었고 얼굴이 하얗게 지워서 나타날 때도 있었고 아주 무서운 꿈이었고 꿈이 깰 때마다 눈물이 핑 돌아서 낯선 곳에서 잠이 설킨 아이처럼 훌쩍거리곤 했다. 그래서요, 이게 이제 그 오리탕 집 주인이 하는 말이거든. 밑에 읽어보면은. 그래서 그렇다는 말이죠. 이게 듀현의 말이고. 그죠? ACC. 그럼 전 부인은 진짜 유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름다운 지옥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 가보니까 오리탕 집이었고, 그 오리탕 집 주인하고 자기의 이혼한 그 윤정과의 추억담을 그 주인에게 털어놓는 과정에서의 대화 장면이 나온 거잖아요. 요즘도 아이 꿈을 꾸세요? 이게 오리탕집 주인이 뭐 할 소리는 아니지만 오리탕집 주인하고 뭐 꽤 깊은 이야기를 나눴나 봐요. 그래서 듀현이가 네, 아니요. 요즘은 한 나무에 대한 꿈을 꾸는 편이죠. 그러니까 그 아픈 소년의 꿈을 꿨다가 지금은 나무의 꿈을 꾼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나무가 바로 뒤에 쑥할매나무야. 갈매나무, 쑥할매나무. 그리고 이도 쑥할매나무입니다. 그렇다면 이 쑥할매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는 어떤 나무냐? 그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관집 주인이, 오리탕집 주인이 암수 땅구루라뇨. 예, 제가 이제껏 봐오던 것은 다 암구루였죠. 아직 쑥구루를 보지 못했어요. 아마 어느 깊은 계곡 뿌리를 내리고 홀로 눈보라와 바람을 맞으며 추운 계절을 꿋꿋이 견디며 힘차게 수액을 높은 우둔지 위로 뽑아 올리는 자태를 간직한 쑥구루를 갈매나무죠. 쑥거 알아보게 될 겁니다.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 쑥갈매나무가 되는 꿈을 꾼다. 아주 편안한 나무가 되는 꿈을 꾼다. 요게 바로 듀현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는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그 소년의 꿈에서 벗어나서 씩씩한 어떤 추위 속에서도 바람 속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꿋꿋하고 씩씩한 갈매나무와 같은 어떤 튼실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리라고 하는 뭐예요? 바로 내면의 희망과 의지가 생성됨을 보여주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자유물을 통해서 과거의 추억도 있고 과거의 아픔도 있고 상반된 감정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 아픔을 이겨내고 또 다른 바람과 또 여러 가지 추위 속에서도 꿋꿋이 제 삶을 이루고내고 있는 갈매나무와 같은 쑥갈매나무가 되려고 하는 주인공의 내면의 의지와 어떤 미래에 대한 삶의 극복의 자세를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작품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 자,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 자, 1번. 자, 내가 낸 겁니다. LSK. ACE에 대한 서술상 특징. 자, 서술상 특징은 현대소설에 반드시 나옵니다. 항상 서술자가 누구냐를 중심으로 봐야 돼. 그 서술자가 대상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그 서술자가 대상을 거리를 두고서 객관적으로 썼느냐, 심리 분석으로 들어갔느냐. 이런 것도 잘 봐야죠. 자, A는 작품 밖 서술자가, 작품 밖 서술자라는 것은 이제 3인칭으로 썼다는 거잖아요. 뭐, 듀현이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특정 인물 심리의 분석이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렇게 좋은 날이 있었단 말이냐? 이건 이제 내적 독백이란 말이에요. 내적 독백. 아까 이야기했잖아. 여기서 우리에게도 환한 웃음이 깃들인 적이 있었던가?
이게 바로 3인칭인 두현이라는 인물이 1인칭의 입장에서 내적 독백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내적 독백이단 말이에요. 혼자 쫑알쫑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목은 작품 밖 서술자인데 특정 인물 중심의 심리 분석이다. 그리고 그동안의 상황 정보다. 이것을 독자들에게 직접 제공하고 있다. 했으니까 어때요? 맞다. 그래서 요 선진을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요. 아, 이런 말을 이런 때 쓰는구나. 그 다음에 B번은 구체적 행위를 통해서 과거의 상처를 공유하는 장면이다. 여기서 할머니가 나의 등을 만져주고 있잖아. B번에서 그 있잖아. 할머니의 손길이, 뭐 할머니가 나를 막 뺨을 때린다거나 막 등을 막 팔꿈치로 가격을 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상처 입은 나에게 손길로 어루만져줬잖아요. 이것은 할머니의 구체적인 행위고, 구체적인 행위가 나오면은 생생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아, 상처를 공유했다. 아, 할머니가 만져줬다. 이건 맞는데 나는 이런 것은 생생하다고 보지 않지. X.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구체적인 것이 나오잖아. 심리도 구체적인 게 나오잖아. 외형 묘사가 구체적으로 나오잖아. 그럼 구체적인 것의 또 다른 이름이 생생하다는 뜻이고, 이게 감각적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정도 설명 모르는 건 아니지. 어? 이상한 데서 시비 걸면 안 돼. 맞다. 생생하다가 나오면 거의 맞아요. 생생하지 않은 문학작품이 어디가 있어. 그 시험지에는 문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되게 생생한 장면을 준다니까. 그 다음에 C, 중심인물에게 상처를 준 대상에 대한 할머니의 분노가 있다. 근데 여기서 할머니 분노는 별로 안 나오거든요. 별로가 아니라 아예 안 나와요. 의심을 가지고 C에 보면은 과거에 가시에 찔렸던 기억도 있고, 예, 할머니가 이제 갈매나무를 보면서 뭐 중얼거렸던 장면이잖아요. 또 할머니의 말씀. 이런 것이 나오지, 무슨 뭐 할머니가 저놈의 갈매나무가 너를 아프게 했어? 또는 뭐 어떤 지집이, 계집이 너를 아프게 했어? 누구야? 할머니의 분노는 없잖아요. 윤영계의 장면, 이런 거는 있지만.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내용상이 틀렸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풀면서 1번이 옹이한다 하더라도 이건 의학이단 말이에요, 의학. 이런 식으로 문제를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조금 이렇게 느긋하게, 조금 이렇게 몰라도 답은 확실하게 준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평가원 출제 전공 선생님들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낸 문제를 다 틀리고 한 2%만 맞췄어. 그거 잘못 출제한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가 낸 문제가 틀린 선지가 그러니까 답이 아닌 선지가 훨씬 어렵고, 답인 선지는 좀 더 뚜렷하게 해줍니다. 답은 뚜렷하다. 그래서 어떤 소송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확실하게 틀렸잖아요. 그 다음에 4번은 서술자가 중심인물의 입장에서 친숙한 대상의 부재로 인한 과거 장면이다. 친숙한 대상이라는 것은 뭐야? 옛날에 그 결혼했던 자기 아내 윤정이잖아요. 사랑의 주인공, 사랑의 대상이죠? 이 D번은 바로 아이에 대한 꿈을 꿨다. 윤정이가 떠나간 뒤에 아주 무서운 꿈이었다. 이런 것은 지금 과거 장면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친숙한 대상이 없을 때 헤매는 소년의 꿈을 꿨다는 거 아니야. 맞죠? 그 다음에 2번은 중심인물이 꿈꾸는 자연물을 상징적으로 설정해서 자연물을 여기서 꿈꾼대잖아. 여기 ABCD에서 쑥할매나무가 되는 꿈을 꾼대잖아요. 동일시되는 과정. 내가 바로 갈매나무가 된다. 듀엔이가. 그래서 삶의 의지가 생성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 암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볼 수 있으면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암시 안 봤는데 X. 어디다 대고 암시야? X. 이렇게 문제 풀면 안 된다니까. 문학은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나 가능성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허용을 해준다. 너무 칼같이 끄어버리면 안 돼. 불같은 성질을 내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1번에 3이 틀려서 답이고, 자, 2번은 A2에 대한 이제 갈매나무, 그 D2는 수칼매나무가 있잖아. 수칼매나무는 내면의 의지. 소년의 꿈에서 수칼매나무가 되는 꿈을 꾸잖아. 적절치 않은 거. 보기 문제는 다 적절치 않은 것이니까. 자, 자연물. 갈매나무죠? 사실적 배경. 실제로 있는 자연물이기도 하지만 내면 의식을 상징적으로 드리는 가상적 소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갈매나무는 내면 의식, 내면 풍경을 드러내기도 하고 실제하는 자연물이기도 해. 자, 이 사실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는 내면 풍경으로 상이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지? 자, 요런 문제는 상당히 좋단 말이야. 그때 다르다. 그래서 뭐 갈매나무가 뭐냐 이걸 외워서 문제를 풀 수 없게끔 문제를 낸다. 지난번 강의에서도 그랬잖아요. 뭐 아이에 대한 의식, 강호구가에서도 딱 잘라서 막 외워서 문제를 풀면 안 돼. 그때 다르니까. 있는 그대로 앞뒤에 잘 보고. 자, A는 뭐냐? A는 지금 이 갈매나무가 눈에 띄어서 과거 생각이 나서 출판사에 전화하고 추억 속의 장소로 뛰쳐가게 만들었잖아. 그래서 손지를 어떻게 썼습니까? 사진 속의 자연물로 써? 사진 속의 갈매나무를 봤잖아. 충동적인 행위. 추억 속의 장면으로 가게 됐죠? 그 공간으로 가게 됐잖아? 자극할 정도로 강렬하게 각인된 과거의 이미지다. 맞잖아요. 사진 속의 갈매나무를 보고 갔잖아. 그 다음에 B는 뭐냐? B는 지금 이거잖아. 지옥이자 천당이었다. 가시가 있는. 어렸을 때 가시에 찔린 갈매나무고 윤정이하고 입맞춤을 했던 곳 천당에 있었던 자연물이고 헤어지고 나서 봤던 지옥의 자연물이기도 하다. 양면 심리가 있는 자연물이잖아.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습니까? 한 대상인데 양면적 이미지로 비치던 투사죠, 투사.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질적인 경험을 갖게 한 자연물로서 예전에 봤던 갈매나무는 천당의 갈매나무였는데 거기서 입맞춤도 하고, 근데 헤어지고 나서 보니까 갈매나무가 지옥의 자연물이야. 상반된 기억으로 인물의 내면 풍경을 지배하고 있다. 맞잖아요. 선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C의 자연물은 바로 이거잖아요. 갈매나무에 오르다가 가시에 찔려 떨어졌던 과거 어렸을 때의 갈매나무잖아. 근데 여기 할머니는 세상에 숱한 가시가 이 자연물부터 비롯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상임을 알 수 있다. 근데 할머니가 세상에 숱한 가시가 바로 이 갈매나무 때문에 가시가 생겼다. 근데 세상에 숱한 가시는 삶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될 삶의 고통과 상처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나한테 앞으로도 네가 세상의 삶의 고통과 상처를 많이 맛볼 텐데 어떻게 할까? 연민의 눈으로 나를 봤잖아요. 근데 세상에 숱한 상처가 갈매나무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완전히 틀린 거잖아요. 이 선지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틀리게 만들었잖아요. 이런 선지를 잘 보세요. 어떻게 오답을 설정하고 있는가. 이게 LSK 문제라니까. 여러분들 평가원에서 이렇게 냅니다. 그 D는 발화 표지가 생략된 대화 과정 속에 등장한 자연물로서 중심 인물의 내면에서 미래지향적인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마지막에는 수칼매나무라고 나왔잖아. 아까 여기에 그 오리탕집 여주인하고 나무입니다. 아주 씩씩한 녀석이죠. 의인화했어. 수칼매나무입니다. 암수 땅그로 남은 건 아시죠? 하면서 그 갈매나무가 뭡니까? 이 수칼매나무는 바람 속에서 눈보라 속에서 씩씩하게 꿋꿋하게 자라고 있는 나무인데 내가 되고자 하는 나무죠. 화자와 이 중심 인물과 동일시되려고 하는 그 앞으로 자기가 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인 대상이다. 맞잖아. 그 이도 중심 인물이 동화. 갈매나무처럼 되고자 하는 동화는 일치단 말이야. 일체. 하나가 되는 꽂아놓은 자연물로서 장차 실현될 미래지향적인 똑같은 말이죠. 상식적으로 보여준다. 근데 이것도 맞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런 문제 좋잖아. 근데 딱 보면은 논리적이면서도 굉장히 문학적이면서도 논리적인 문제라는 것이 확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런 문제들과 작년하고 재작년 문학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걸 내가 다음 시간에 공개를 해주겠다 이거죠. 좋죠? 그 다음에 3번에 기억의 기능, 의미는 뭐냐? 그러면 이제 공간 같은 것을 낸다. 서술상 특징 하나, 보기 하나. 가장 핵심적인 부분. 그건 뭐야? 아름다운 지옥이죠. 그럼 아름다운 지옥이라는 것은 바로 윤정이와 키스를 나눴던 그곳이며 헤어졌을 때의 지옥을 맛보게 했던 처참한 기억 속의 공간이야. 그 공간을 향해서 사진 속에 이 갈매나무를 우연히 딱 보고서 그 추억 속의 공간으로 갔잖아. 갔는데 오리탕 집이 돼 있었잖아. 거기서 여주인하고 대화를 나눴잖아요. 그렇다면 아름다운 지옥이라고 하는 이 공간은 과연 어떤 공간인가? 또 그 기능,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거죠? 그러면 1번에 갈매나무와 마찬가지로 인물의 내면 세계에만 존재합니까? 관념적입니까? 아니에요. 실제 공간이에요. 또 2번은 역설적 표현. 요건 맞죠? 모순된. 아름다우면서도 지옥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상대에 대한 환멸감. 근데 이 상대가 뭐 윤정이야, 뭐 오리탕집 여주인이야, 할머니야. 어떤 상대이든 간에 환멸감. 아주 지긋지긋하고 굉장히 경멸에 가까울 정도로 싫어하는 그런 것은 없어.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따뜻함을 떠올리게 하는 과거 추억의 공간으로 인물의 내면의식에 각인되어 있다. 근데 이 아름다운 이 지옥이라고 하는 공간은요, 할머니하고 관련된 것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보다 직접적으로는 뭐야? 윤정이하고의 추억의 공간이잖아. 윤정이하고의 추억의 공간이에요. 그 내면의식에 있는데 실제 공간이기도 해. 그래서 균형 있게 서술한 게 아니에요. 할머니의 따뜻함을 떠올리게 한 게 아닙니다. 갈매나무가 아니단 말이야. 아름다운 지옥이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4번의 과거 기억이 상반된 이미지를 모순된 표현을 통해 드러낸 것으로 실제하는 공간에 딱이네. 여기 딱 답이죠. 그 다음 5번 동일한 공간에서 상반된 공간을 느낀 인물이 과거 추억의 허구성. 과거의 추억은 실제가 아니었어. 허구성. 이건 아니죠. 허구성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과거 기억에 상반된 그 이미지가 드러낸 바로 실제하는 공간이다. 이게 가장 균형 감각 있게 아름다운 지옥이라고 하는 그 공간을 내면의 공간이면서도 실제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상반된 역설적 표현을 담았기 때문에 균형 있게 표현된 바로 4번이 답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현대소설을 이렇게 끝내기는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소설 올해 출제될 그 주제, 이제까지 출제해왔던 한 2년 정도만 제가 압축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요. 현대소설 어떻게 출제가 되는가, 그 경향, 그걸 머릿속에 좀 넣고, 서술상 특징,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서술상 특징과 관련된 그 기출 문제를 압축적으로 좀 집약을 해서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을 굉장히 내 삶에 단순한 어떤 시험을 치러서 좋은 점수를 받냐 안 받냐 단순히 그 결과만 염두에 두지 마시고요. 지금 이 순간에 마무리하는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충실하게 마무리하는 내 모습을 내 안에 간직함으로써 앞으로 대학생활 또 사회생활을 또 내 인생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좋은 학습된 경험을 내가 내 안에 축적해 간다. 이 마인드를 잃지 마시고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